다음은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요, 여름철 태풍으로 인해서 이 원전 7기의 영향으로 인해서 전력 구입량이 증가가 되었고, 아무래도 좀 일회성 비용이 나가게 되었어요. 이런 악재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석탄 가격이 상승이 되었지만 원달러가 하락을 하였기 때문에 달러 많이 내려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만회를 할 수가 있었다. 요금 변화 기대감 고조가 되었고, 이산화탄소 발생에 관련돼서 여기서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원재료에만 요금을 이렇게 연동을 하는 것이 과연 개선이 되는 건가? 환경 급전 정책으로 인해서 석탄 이용률이 하락이 될 수가 있대요. 원전 발전량도 이제 기대 이하의 수준이 나올 전망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다만 유가가 낮잖아요. 지금 현재 석탄과 원자력 등 발전원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는 가격 조정률인 S&P 및 연료비는 감소가 될 것이다. 전력 소비량은 크게 별 차이는 없었는데 4분기 때는 연료비가 감소가 될 것이다. 컨퍼런스 콜이 나왔어요. 한국전력에서. 요거는 이제 2020년 11월 16일 하이투자증권 리포트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일회성 비용이 4분기 때 발생될 수 있나라고 했는데, 저는 이런 게 조금 찝찝하거든요. 컨퍼런스 콜이라는 거는 기관을 상대로 컨퍼런스 콜을 하지 개인을 상대로 컨퍼런스 콜을 하진 않거든요. 기관을 상대로 하는데 아직 공유해 드릴 수가 없다? 뭐 석탄에 대한 이슈라던가 이산화탄소 발생에 관련된 그런 비용을 낸다라던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완전히 복구가 되지 않았다라던가 이슈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공유할 수 없다라는 거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태풍 영향으로 가동 중단된 원전 재가동 시점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봤었을 때는 9월에 태풍 때문에 중단이 되었는데 9월 말 10월 초에 다시 6개가 재가동이 되었대요. 3, 4호기 같은 경우에는 예방정비 기간 중이고, 그리고 한빛 3호기는 금월 중에, 한빛 4호기는 내년 3월 초 중까지 예방정비가 계획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4분기 때 일회성 비용이 발생 가능성을 딱 봤었을 때 아직 공유해드릴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여기 이 태풍 영향과 관련된 원전 재가동의 시점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거는 그냥 제 뇌피셜입니다. 저희가 전문가 입장으로서 이건 이렇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틀린 게 있으면 여러분들 댓글로 말씀을 해주세요. 같이 공유를 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뭐 PCB라던가 아니면은 화학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릴 때, 뭐 타이어라던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일회성 비용이 나왔다라는 것을 보면은, 특히 이제 효성화학 편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계 정비라던가 아니면 원유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여러 가지 일회성 비용이 나왔었는데, 저도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비를 하는 게 공짜로 정비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나 이런 원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예민하고 잘못하면 큰 이슈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용, 점검 비용이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도 한두 달 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뭐 4분기 때는 충분히 일회성 비용이 발생될 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뭐 이것을 상회할 만큼의 원유값이 싸져가지고 거기에 따른 이익이 늘어난다라던가 이런 이슈가 있다고 하면은 한국전력은 다시 뭐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다음 리메드입니다. 리메드를 보면은요, 비침습 전자기장 의료기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리포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한경 컨센서스 기준으로 2020년 10월 27일 날 이베스트 증권 리포트 딱 하나만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이제 매출에 대한 부분은 쿨톤이라고 해가지고 피하 지방을 감소시켜주는, 우리가 이렇게 복부에다가 뭔가를 대면은 이게 피하 지방을 감소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대요. 그게 고성장 매출을 낼 수가 있다라고 여기서는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사업 부분 매출 비중을 보면은 뭐 에스테틱, 뭐 미용과 관련된 거라던가 아니면 만성 통증, 뇌 재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주도주로서 역할을 할 것인가라고 보면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은 높아질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기능식품이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코로나로 인해서 헬스장들을 많이 못 갔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완화되었을 때 밖으로 이제 활동을 했을 때 이런 관련된 이슈가 붙으면 이슈로서 붙는 거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다이어트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리고 뭐 만성 통증이라던가 움직임이 많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뇌에 대해서 뭐 재활을 한다라던가 이런 치료적인 부분도 있고 하니까 뭐 이슈적인 부분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뭐 좋다고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이게 투자 관점으로 그리고 이게 뭐 미래 사업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기에는 조금 저는 4차 산업과는 조금 동떨어진 정권에서 지향하는 그런 정책들과도 조금 떨어진 그런 관련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도주로서의 메리트는 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요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메드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강원랜드입니다. 강원랜드는 방문객 수는 감소되었어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 4분기 때는 좀 더 좋아질 것이다. 매출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문체부에서 일시적으로 하이 리밋 테이블이라는 것을 돌려줬대요. 그리고 홀드율 상승이라던가 하이 리밋 테이블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여기에 계속 머물러져 있는 시간이라던가 게임을 즐기는 부분들이 더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역 데이터가 확보가 되었을 때 방문객이 3,000명 수준으로 늘어날 수가 있다. 코로나 이전에 보통 평균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8,000명 정도였대요. 그런데 3,000명이 더 지금 상황에서 3,000명이 더 추가가 되면은 코로나 이전 단계를 회복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올라갈 수가 있는데 다만 폐광기금 비용 처리 부분으로 인해서 강원도 소송으로 인해 1,900억 원을 지금 내야 되는 상황이래요. 이런 게 일회성 비용이 되는 거죠. 이런 일회성 비용을 처리를 해야 되기는 하지만 이로 인해서 지역사회 의존도를 상승시키는 효과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안 좋은 이슈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좋은 사회적 기업으로서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고 뭐 이미지도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리밋 테이블이 뭐냐면은 시설 내부에 게임에 대해서 변화를 주고요. 그리고 테이블에 따라서 최소 금액을 정해가지고 모든 게임을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도 그냥 정해진 금액, 최소 금액을 내놓고 게임을 바로바로 즐길 수가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이제 영업시간을 20시간으로 복귀를 시켜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봤었을 때 강원랜드는 4분기 때는 더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현금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전년도 대비해서는 145% 흑자 전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완화되었을 때예요. 코로나가 완화되면은 더 좋아질 것이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적은 점차적으로 뭐 휴장이 되었다가 비대면 슬롯 머신을 개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 게임 오픈하고 그 다음에 테이블 가동률과 기저효과로 내년에는 더 좋아질 것이다. 지금 요 흐름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1월 2주째 추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외로 보험주가 좋았어요. 왜냐? 은행에서 판매를 하는 것이 성과를 많이 냈기 때문에.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저축성 보험이 많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 보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실질적으로 그것 때문에 매출이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보장성이라던가 건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코로나가 강세인데 코로나 관련주가 뚜렷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진단키트라던가 메가이CS라던가 시젠이라던가 상대적으로 2분기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은 성과를 많이 내지는 못했다. 그리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 4분기 때는 이거는 더 그럴 것이다. 4분기 되면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코로나가 강세가 되더라도 코로나가 지금과 같은 현상이더라도 지금은 어때요? 뭐 모더나라던가 화이자에 대해서 약품이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단키트라던가 실질적으로 진단키트의 이런 판매율이라던가 이런 게 2분기만치는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마스크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겠죠. 마스크 2분기 때는 엄청나게 많이 잘 나갔고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비싸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차고 넘치는 게 마스크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마이크로 LED의 강세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OLED를 새로 깔기에는 좀 부담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거를 하자라는 추세인데 의외로 이게 가격도 싸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LED에 대해서 TV라던가 아니면 이런 뭐 모니터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알뜰맨이라서 알뜰한 거 사기는 하겠지만 LED 살래 OLED 살래 그럼 저는 LED 살 거예요. 왜냐면은 가격도 싸기도 하고 OLED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길어야 3년이잖아요. 그런데 LED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싸고 수명이 긴 LED를 선택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게임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했었는데 지금은 물론 그런 공격적인 마케팅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2분기에 비해서는 실적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고 그리고 4분기 때 신규 게임들을 발표하는 게임 업계의 특성상 지금은 조금 시즌상으로 안 좋은 시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반도체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뭐 딱히 이렇게 막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는 없었지만 그래도 뭐 레이저 커팅 장비가 저는 눈에 띄었고요. 상승되는 기업들을 보면은 의외로 반도체주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런 걸로 봤었을 때는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금 반도체 많이 사고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3분기에 반도체 에 대한 강세는 4분기까지 이어질 것이고 내년에는 더 이렇게 강하게 작용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월 2주차 실적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 뭐 제가 짧게 해야지 했는데 벌써 녹화만 1시간째 하고 있어요. 야, 이거 언제 올릴지 또 언제 편집할지 정말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고 이렇게 같이 즐기는 것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저에 대해서 뭐 궁금하신 거라던가 아니면 제가 했던 내용들이 잘못되었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주저 말고 하단에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와 같이 소통하면서 제가 고쳐나갈 거 있으면 고쳐나가고 같이 공부할 거 있으면은 같이 공부해 나가면서 함께 성장하는 그런 알뜰맨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제가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총정리하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춥기도 하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십시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 아참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